여러분,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조기연금은 무조건 손해 아닌가요? 이미 주변에서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조기연금은 바보 선택이다. 빨리 받으면 평생 손해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기연금이라는 단어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기연금이 정말로 무조건 손해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금을 빨리 받으려는 이유가 탐욕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퇴직 이후 당장 소득이 끊겼고 생활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받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 말 속에는 계산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조기연금이 손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국민연금 제도에는 조기 수령을 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감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연금 평생 손해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설명이 절반만 맞다는 데 있습니다. 조기연금이 손해인지 아닌지는 감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를 빼고 말하면 언제나 오해가 생깁니다. 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총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매달 얼마를 받느냐보다 평생 얼마나 받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환경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만약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크고 기대 수명이 짧다고 판단된다면 조기연금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을 미루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연금을 미루는 선택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기연금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방식입니다. 조기연금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다들 그렇게 받으니까 어차피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서 귀찮아서 그냥 이때는 계산이 빠져 있고 비교도 없습니다. 연금에서 계산 없는 선택은 거의 항상 후회를 남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계산기를 볼 때 월 수령액만 봅니다. 하지만 연금의 핵심은 월 수령액이 아니라 총 수령액입니다. 조기 연금을 선택하면 받는 기간은 길어지지만 월 금액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추면 받는 기간은 짧아지지만 월 금액은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판단은 언제나 왜곡됩니다. 7부 숫자 뒤에 숨은 변수들. 연금 계산에는 숫자 외에도 여러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지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줄어들기보다 형태를 바꿉니다. 이때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의 크기는 생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기연금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조기연금이 손해인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내 상황에 맞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선택한 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연금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받을 때의 삶과 미뤘을 때의 삶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비교가 빠진 선택은 언제나 감정에 끌려갑니다. 연금은 제도이면서 동시에 선택의 기록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조기 연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합리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해진다면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기 연금을 고민할 때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지금 받으면 얼마냐? 하지만 이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절반이 빠져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나는 평생 얼마를 받게 되는가? 연금은 월급처럼 생각하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눈에 잘 보이지만 그 돈이 몇 년 동안 어떤 구조로 이어지는지는 쉽게 체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항상 보이는 숫자와 보이지 않는 숫자 사이에서
갈립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한 사람들 중 후회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금을 빨리 받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후회합니다. 반대로 조기연금을 선택했지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 생활 여건, 기대 수명을 있는 그대로 놓고 비교한 뒤 선택했습니다. 같은 조기연금이지만 한쪽은 후회가 되고 한쪽은 납득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은 선택 그 자체보다 선택에 이르는 과정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조기연금이 손해인가 아닌가를 단정적으로 묻는 질문은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피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기준을 숫자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연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쉽게 착각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연금 계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계산기를 봤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부분을 보지 않고 지나칩니다. 어떤 숫자를 봐야 하고 어떤 숫자를 같이 봐야 하는지에 따라 같은 계산기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조기연금 이후에 남는 마지막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연금 계산기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연금 계산기를 열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예상 연금액, 조기 수령 시 금액, 연기했을 때 금액.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눈에 띄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연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연금은 한 달짜리 선택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선택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항상 왜곡이 생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연금 계산기를 보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보다 얼마 동안 받게 되느냐를 함께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빨리 받으면 받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연금을 늦추면 받는 기간은 짧아집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단순히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뀝니다. 병원비가 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도 옵니다. 이때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지금의 편안함보다 앞으로의 여지를 얼마나 남겨두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연금 계산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제 질문이 달라집니다.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이 구조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은 어떤 모습일까? 같은 숫자라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하고 누군가에게는 빠듯합니다. 이 차이는 계산기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숫자를 읽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숫자 뒤의 삶을 상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계산기를 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계산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열어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항목을 봐야 하고 어떤 수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하는지에 따라 같은 계산기에서도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기연금이 손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결국 계산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제도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는 어떤 숫자를 보고 어떤 숫자를 지나쳤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연금 선택은 언제나 막연한 불안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산기는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드러내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제도 안에서도 전혀 다른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연금 계산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나치는 항목은 총 수령액입니다. 대부분은 월 수령액이 조금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만 보고 계산을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월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몇 살부터 받기 시작해서 몇 살까지 받게 되는지 그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이
누적되는지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계산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늦추면 월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도 단순히 보너스가 아니라 그만큼 받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기면 월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역시 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지 않으면 연금 계산은 항상 한쪽만 본 계산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물가에 대한 감각입니다. 지금의 100만 원과 10년 뒤의 100만 원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금액의 크기보다 금액의 지속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월 수령액이 조금 더 큰 선택은 물가가 오를수록 체감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연금 계산기 화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기를 보고도 중요한 판단을 스스로 생략해 버립니다. 연금 선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판단이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 연금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감정에 맞춰 조정해주지 않습니다. 선택한 구조대로, 선택한 기준대로 그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결정하는 순간보다 그 결정을 계속 살아내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확인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숫자가 전체 중 어느 부분인지, 내가 지나친 숫자가 무엇인지, 이 확인이 없는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으로 남기 쉽습니다. 연금은 잘 받았는지보다 납득할 수 있는지가 더 오래 남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산기는 답을 주기보다 기준을 요구합니다. 어떤 숫자를 중요하게 볼 것인지, 어떤 변수를 감수할 것인지,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연금 계산기는 아무리 여러 번 봐도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연금 선택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연금 계산기에서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지급 개시 연령이라는 항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항목을 단순히 언제부터 받느냐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연금의 시작점이 아니라 연금 구조 전체를 바꾸는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매달의 금액이 달라지고 그 금액이 앞으로 몇 번이나 반복될지가 함께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단독으로 보면 의미가 반쪽짜리가 됩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항상 지급 기간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연금을 늦추면 시작은 뒤로 밀리지만 한 달 한 달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체감됩니다. 초반에는 조금 더 받네 정도로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생활의 선택지를 바꿉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은 연금 계산기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평균값입니다. 계산기는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적인 수명, 평균적인 물가 상승, 평균적인 생활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평균과 다릅니다. 누군가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누군가는 예상보다 오래 살고, 누군가는 가족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계산기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산기는 결론을 내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출발점을 보여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내 삶을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계산기는 그저 숫자를 나열한 화면이 됩니다. 연금 선택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계산기를 봤다는 사실로 안심해버리는 순간입니다. 나도 계산해봤다는 말과 내 상황을 대입해봤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계산기를 한번 본 사람보다 질문을 한 번 더 던진 사람이 덜 흔들립니다. 이 숫자가 내 생활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을 건너뛰면 연금은 언제나 막연한 선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산기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숫자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숫자와 삶을 같이 놓고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 계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금 선택은 계산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금 계산기를 여러 번 들여다본 사람들 중에는 처음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가 숫자를 하나씩 다시 맞춰보며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 변화의 계기는 대단한 계산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지금 받는 구조와 조금 늦춰서 받는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 이 비교를 하는 순간 연금은 막연한 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의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그 금액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연금 계산기 화면에서 의외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연금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감당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낙관적인 사람보다 현실적인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보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는 기준이 훨씬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연금 계산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숫자 하나하나가 이 기준을 묻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금액으로 지금의 생활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이 구조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을수록 연금 선택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연금 계산기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수록 선택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택을 지탱해 줍니다. 연금을 받고 나서 그래도 이 선택은 이해된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연금은 후회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지만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은 남겨줍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지금의 계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설명을 준비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언젠가 이 선택을 스스로에게 다시 설명해야 할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숫자로 가능할 때 연금은 비로소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연금 선택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공통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말들 속에는 후회보다는 설명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연금 선택은 늘 이유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숫자로 설명되는 경우와 감정으로만 남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반대로 감정으로만 기억되는 선택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연금을 받고 나서 생활이 조금만 빠듯해져도 이 의문은 금세 고개를 듭니다.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나? 이 질문이 자주 떠오를수록 연금은 안정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니라 가장 덜 흔들리는 결과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은 남습니다. 연금 계산기를 통해 숫자를 한 번이라도 정리해 본 사람들은 이 납득의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생활이 변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물가가 올라 체감이 달라져도 그 선택을 다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라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연금 선택의 질을 가릅니다. 그래서 연금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 금액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가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 선택은 생활의 숫자를 정하는 일이면서 생활의 태도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안을 앞당길 것인지, 불안을 나눌 것인지, 이 태도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분명해집니다. 연금은 받는 순간보다 받고 난 이후의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산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 화면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받아들이는 기준을 점검하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이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결정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하면
숫자는 그 기준을 확인해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연금 선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이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남이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 각자의 상황, 각자의 불안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항상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개인적인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기만 바라보면 연금은 여전히 막연한 숫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먼저 서면 같은 계산기 화면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금을 선택하고 난 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사람들은 다시 계산기를 열지 않습니다. 이미 선택이 끝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연금 선택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면서 그 숫자가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느꼈던 금액이 몇 해가 지나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오르고 지출의 성격이 바뀌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금 선택의 차이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생활의 여백에서 드러납니다. 병원 진료를 조금 더 미루게 되는지, 필요한 지출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지, 아니면 별다른 망설임 없이 결정할 수 있는지, 이 차이는 연금 금액 그 자체보다 연금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연금은 처음 받는 금액보다 몇 해 뒤에 느끼는 안정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연금을 늦추는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생활이 무너질 정도라면 그 선택은 아무리 숫자가 좋아 보여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연금 선택은 그래서 단기적인 편안함과 장기적인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균형을 감각으로만 맞추려 하면 선택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금 앞에서는 감각보다 구조를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덜 불안해합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결과보다 이 설명 가능성이 더 오래 남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연금 계산기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산기를 단순히 금액 확인용으로 봤는지 아니면 선택 구조를 이해하는 도구로 봤는지에 따라 연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결정의 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선택이 나를 지탱해 주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의문을 남기는지에 따라 연금은 안정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한 가지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미래의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 태도가 연금 계산기의 숫자 위에 그대로 겹쳐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국 삶의 기준으로 끝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제도 안에서도 전혀 다른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연금을 둘러싼 선택이 이토록 오래 마음에 남는 이유는 그 선택이 삶의 여러 장면과 계속해서 맞닿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숫자 하나로 끝난 결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숫자가 생활의 여러 갈래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식비를 줄일지 말지, 병원을 언제 갈지, 도움을 요청할지 말지, 이 사소한 판단들이 연금 구조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받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여지를 얼마나 남겨두느냐의 문제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유가 있는 선택은 항상 더 많은 선택지를 남기고 여유가 없는 선택은 결정을 미루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 해보다 몇 해가 지나서 더 또렷해집니다. 처음에는 큰 불편이 없었던 구조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빠듯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과거의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봤더라면, 이 말 속에는 금액에 대한 아쉬움보다 과정을 놓쳤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담겨 있습니다. 연금 선택에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이 선택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거친 선택은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정을 건너뛴 선택은 조금만 흔들려도 의문을 남깁니다. 그래서 연금은 선택의 결과보다 선택의 근거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 근거가 숫자로 정리되어 있으면 연금은 부담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되면 연금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받쳐주는 틀이 됩니다. 이 틀 안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연금을 받는다기보다 의지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연금이 의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순간 선택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지탱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은 남과 비교해서 생기지 않고 내 상황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연금 계산기의 숫자들은 이 기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숫자에 시선이 오래 머무는지, 어떤 숫자를 쉽게 지나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산기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확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연금 선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연금을 둘러싼 고민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결국 삶 전체를 건드리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노후의 한 조각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방식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 이후에는 돈에 대한 고민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대한 태도도 함께 남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연금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이 구조라면 설명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선택한 연금은 생활이 조금 달라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연금 금액이 얼마이냐의 문제보다 선택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연금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제도지만 그 선택을 계속해서 되짚게 만드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선택할 때 가장 아쉬운 순간은 조금 더 늦게 받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연금 선택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최대 금액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숫자가 얼마인지보다 그 숫자를 보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연금은 비로소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더 이상 불안을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얼마를 받을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갈지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자주 계산기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기준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연금이라는 숫자보다 오래 남아 생활의 여러 순간에 조용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제도이기 이전에 선택의 기록이고 그 기록은 매달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되돌아옵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기준으로 연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결국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부담이 될지, 버팀목이 될지는 선택의 순간보다 선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순간에도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제도를 조금 더 차분히 바라보면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대신 결정해주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을 주지만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각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연금은
편리한 제도이면서도 불편한 제도입니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 계산기가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마지막 판단은 항상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당황합니다. 계산해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연금은 한 번의 계산으로 결론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보고 비교해 보고 다시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고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비로소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준은 처음에는 아주 희미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수록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이 구조라면 나는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이 선택을 몇 년 뒤에 나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조금씩 답이 생기기 시작하면 연금 선택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연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로 자리를 옮깁니다. 생활의 문제로 내려온 선택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아니라 결정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마음 상태를 결정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비교한 선택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도 그래도 이건 내가 이해하고 한 선택이라는 확신을 남깁니다. 반대로 서둘러 지나간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남깁니다. 이 차이는 연금 금액보다 훨씬 오래 남아 생활의 여러 순간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금은 받는 돈이 아니라 선택을 대하는 태도를 시험하는 제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연금이라는 주제를 어디까지 이해하려 했는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도 바로 그 지점에 다 있습니다. 연금 계산기를 어디까지 봤는지, 어떤 질문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선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나는 연금 계산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보고 있었는가? 연금 계산기를 보며 무엇을 봤는지를 돌아보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려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숫자에서 시선이 오래 머물렀는지, 어떤 항목을 별 생각 없이 넘겼는지, 그 흔적들이 그 사람의 기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금을 빨리 받으려는 사람은 대개 지금의 불안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연금을 늦추려는 사람은 대개 앞으로의 시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두 태도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뿐입니다. 연금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주변의 사례 하나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 앞에서는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다 나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답이 생기면 연금 계산기의 숫자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 숫자들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의 범위를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지점을 조심스럽게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건너뛴 선택은 연금을 받는 동안 계속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질문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이 부족하면 선택은 언제나 마음 한편에 의문을 남깁니다. 반대로 질문을 충분히 던진 선택은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남깁니다. 연금은 바로 이 힘을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보다 설명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계산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으로 완성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어떤 모양으로 자리를 잡게 될지는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용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연금 계산기를 닫고 난 뒤에도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그 선택이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을 동시에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미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의 판단 방식이 그대로 반영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를 늘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 안에서도 누군가는 안심을 얻고 누군가는 계속 계산을 반복하게 됩니다. 연금 선택 이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금액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숫자는 언제든지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이던 금액이 내일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하면 숫자가 조금 달라져도 선택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앞에서는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기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 생활을 이만큼은 지킬 수 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충분한 근거를 가진 셈입니다. 연금 선택은 계산이 끝나는 순간보다 이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에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누가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생활, 각자의 불안, 각자의 기대를 직접 마주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보다 자신을 조금 더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숫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숫자는 기준을 확인해주는 역할만 할 뿐 기준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연금은 조금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선택의 무게는 그대로지만 그 무게를 어디에 올려두어야 할지는 조금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연금 선택은 결국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내게 어떤 구조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조용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생각보다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연금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같은 제도, 같은 계상이 같은 숫자 앞에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연금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지금의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구조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이야기할 때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보다 누가 더 준비된 선택을 했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조기 연금이든 연기를 선택하든 그 자체가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계산 없이 선택했는지, 비교 없이 결정했는지입니다. 연금은 한 번 정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보다 선택을 준비한 과정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택했는지, 앞으로의 여지를 남겼는지, 그 판단의 기준이 앞으로의 생활을 조용히 이끌어갑니다. 연금 계산기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이 구조로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 선택을 몇 년 뒤에 나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충분한 이유를 가진 선택입니다. 연금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와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이 순간 연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정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기준 하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